자, 경찰이 오늘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경찰이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일단 이 사건을 지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직도 규명을 해야 될 지점이 많죠. 그 주차장을 막 빠져나올 때 차량 상태가 어땠는지, 또 사고 차량이 진입한 지점이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을 운전자가 알고 있었는지, 또 역주행이라는 것은 언제 인지했는지 등등 살펴볼 지점이 아직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본인의 진술과 운전자 배우자의 진술, 당시에 차량에 동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진술이 이제 역주행 여부를 인지했는지에 관해서도 다소 엇갈리는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일단 피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또 피고인이 그 증거 능력을 부동의하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는 경찰이 스스로 이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운전자 차량의 경적 소리, 그러니까 크락션 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적 소리 유무 여부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질 때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떤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량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거든요. 크락션을 울린다는 것은. 근데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짧은 구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도로로 가게 된 것은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 조작을 하다가 아마 실수로 인도 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경적을 울릴 사이는 틈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적을 울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시 보행자들, 다른 목격자들을 통해서 어떤 크락션 소리라든지 경적 소리를 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정부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을 하는 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위한 활성화 방안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페달 블랙박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사고 원인 규명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최근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그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더라. 이런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문제는 이걸 의무화할 거냐 아니면 권고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의무화를 하면은 이제 차량 제작사들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 건 정도인 이런 의심 사례들을 위해서 전체 차량 소비자에게 이것을 의무화해서 비용을 전가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난 만큼 어느 때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카카오 위원장 소환조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을 수사 중인데 어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김 위원장의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법 위반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지금 혐의로 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의 주가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정을 벌인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SM 경영진이 당시 최대 주주였던 기억하실 겁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경영에서 배제하면서 이 카카오의 9%의 SM 지분을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하이브에서 이 이수만 씨가 이제 하이브와 손을 잡고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반격에 나섰었는데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가 자신들이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더 높게 주가를 설정을 해서 하이브가 뛰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시세 조정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
검찰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앞서 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건 개요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 카카오 임원하고 법인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카카오의 투자총괄 대표였던 배모 씨, 그리고 카카오 법인, 그리고 이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다른 사모펀드 운영사와 그 회장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피고인들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재판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네. 그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게 있어요. 그 예. 카카오의 투자총괄 대표는 같은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에게 그 SM은 카카오 실적을 극복할 중요한 자산이니 위험해 보이더라도 가치 있는 인수니까 꼭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또 그 최고 재무 책임자는 카카오 그룹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종료가 되고 난 직후에 오늘 공개 매수를 꼭 저지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혁신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알았는지, 예. 즉 보고받았는지, 그리고 알고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점적인 조사와 확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정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뭐 지배력이나 뭐 지분에도 좀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네네. 카카오뱅크가 이 핵심 계열사이거든요. 카카오에. 근데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는데요. 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에 위반을 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법에 따라서 지분 10%만 남기고 전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 변호사께서 카카오뱅크 네.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시세 조정 의혹 외에도 지금 드라마 제작사고가 이제 인수 의혹 등 이제 카카오 관련 수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위기감 더 커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좀 우리는 봐야 됩니까? 일단 서울 남부지검에 지금 카카오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방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에 드라마 제작사죠. 바람픽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시세보다 고가 인수했다는 그런 의혹을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즉 카카오 T블루가 승계 고추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된 사건도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